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상승 후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7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첫 주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되나? 하락 후 횡보를 거친 후 상승까지 왔는데 33,000과 34,000까지만 깬다면은 4만 불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만 33,000에서 34,000에서 또 하락을 한다면은 다시 29,000까지 되돌아올 수 있다. 지금도 중요한 지점이고 앞으로 33,000에서 4,000 사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코인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NFT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투자자가 깨닫게 된다면 NFT를 더 널리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FT가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12월 인터뷰에서 NFT 시장의 특정 부분이 과대 광고되었음은 분명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NFT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리더들이 이러한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경제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알게 된다면은 분명히 추후에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가능한 사용 사례로 자산을 NFT로 토큰을 한다면은 큰 이점을 얻는 것은 탄소 배출권이라고 말하면서 탄소 배출권은 정해진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허가증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탄소 배출권 상세가 아닌 것을 거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기성 탄소 배출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효용성은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델리티가 최고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크립토 자산 부분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넘어 크립토 자산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피델리티는 미래 성장을 촉진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110명의 기술 직원을 통합하고 100명의 고객 서비스 인원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의 CEO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를 넘어서 거시적 비전을 가지고 있고 경기 침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객 수요와 같은 일부 장기 지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과 수십 년에 걸쳐 성공을 측정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회사 고객 명단에는 400여 명이 있으며 그 중에는 헤지펀드, 자산관리자 및 투자 고문과 같은 업계 전문가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 거래 기능을 포함하는 홀드 커스터디를 제공하면서 신탁은 2019년 뉴욕주에서 승인했다고 말하면서 작성 당시 피델리티는 현재 암호화폐 부분 92개의 채용 정보가 있고 2019년 비트코인에 대한 보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당시 CEO는 크립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암호화폐 산업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그 가치를 보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크립토 통화에 상당한 양의 부를 가진 사람이 이미 그들의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계획은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석가 케빈 스펜스는 비트코인이 이미 9주 연속 하락했고 이제 강한 반등의 비트코인 랠리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보면은 한 개의 봉이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 하락 형태로 보고 있고 이 선이 저항선으로서 69,000, 45,000, 다시 39,000을 또 탑으로 찍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비트코인 랠리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4시간짜리 차트에서 강세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 적어도 이달 초 26,000달러 안팎으로 잠정적으로 여기서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고 2021년 저점을 보면은 28,000불, 29,000불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25,000불 베어 트랩이라고 하죠. 이때 부근에는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근에선 사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여기가 목표이고 하락세를 재개할 것이다 하면서 일단은 여기를 약세장으로 보고 이 지역은 환상적인 거래 지역이다. 양방향으로 만들 수 있고 37,000불이 탑이고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지선을 깨고 나간다면 다시 불장이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인쉐어 디지털 에셋 주간 보고서는 지난주 9천만 달러에 가까운 크립토가 유입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지난주 한 주를 빼고는 거의 하락으로 일관을 했는데 의미 있는 한 주 상승이 나왔는데 주로 비트코인이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투자 상품은 지난주 8,7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관리 자산도 작년 7월 이후 최저점에 있습니다. 이번에 북미와 유럽 지역 모두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두 지역 다 유입이 되었지만 이더리움을 보면은 이번 주에도 하락을 했고 한 달 평균, 연평균으로 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야지 알트코인도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알고랜드가 지난주 급상승하면서 2천만 달러의 기간 투자가 유입이 됐고 멀티자산은 꾸준히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번 달에도 올해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멀티자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솔라나를 위시로 트론과 폴카닷, 카다노, 리플 XRP 모두 다 상승 유입을 보고 있습니다. 존 디토는 폭스 비즈니스 뉴스를 리트윗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게리 겐슬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겐슬러가 임명된 후 집행부서에서 12명 이상의 직원 변호사가 그만두거나 쫓겨났다는 SEC의 내부 소식통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그만둔 3명의 고위 관리를 포함해서 12명이라고 합니다. 23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근무한 부국장 그리고 14년 SEC 베테랑 집행부 자산관리 책임자도 있다고 합니다. SEC에서 근무한 월스트리트의 변호사들은 세간의 이목을 이끄는 문제에 대해서 우량 정부 규제 기관이 적극 개입해서 대량 이직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게리 겐슬러는 일하는 문제에 있어서 스타일과 본질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의 사람들은 그의 광범위한 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위원회를 암호화폐 규정과 같은 새로운 집행 영역으로 밀어넣고 환경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무뚝뚝한 관리 스타일과 결합되어 SEC에서 일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게리 겐슬러는 증권 사기로부터 소액 투자를 보호한다는 SEC의 핵심 임무를 SEC에 지시했다고 보고 게리 겐슬러는 현재 64세의 변호사가 아니라 전 골드만삭스의 은행가였으며 오바마 때는 2009년도 겐슬러가 상품선물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게리 겐슬러가 SEC 되기 전에는 MIT에서 글로벌 경제 및 경영 교수로 재직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가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